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아이셀타에서 먹방 사회를 이제 맡아서 함께 공부해 나갈 여러분의 쭈쌤입니다. 우리가 뭐 먹쌤 또는 쭈쌤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고요. 먹쭈쌤도 괜찮아요, 피디님? 괜찮나, 먹쭈쌤? 나는 진짜 청순쌤, 뭐 가련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 얘들아. 그런 표현이고 싶지만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우리 사회를 다 먹어버리는 우리가 먹방 사회로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이 사회2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건데요. 사회2 시간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당연히 오리엔테이션 보면 되죠. 하지만 오리엔테이션 안 보는 제자님들이 있어요. 안 보고 와. 그래. 괜찮아. 왜? 그냥 선생님을 믿고 사회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은 오리엔테이션을 안 봐도 이거를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느끼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성적은 향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드디어 첫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완전 두근두근 긴장되는 모습 여러분 보이시죠? 사회2에 처음 나오는 내용은요. 바로 문화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뭔지, 그 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문화 지역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공부할 내용은요. 문화의 뜻, 의미와 문화 경관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문화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 우리 인간이 이 자연 환경이라든지 또는 인문 환경 있죠, 여러분. 인문 환경에 뭐하면서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생활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 적응하다 보니까는 나타나는 생활 모습들, 그것을 뭐라고? 우리는 문화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적응한 거야. 그러면은 인간과 그 환경들이, 얘들아, 이거 홀더에서 좀 빼야 되겠어요, 피디님. 자, 이거 좀 잠깐 빼고 하도록 할게요. 밀려요, 홀더에서 분필이. 선생님이 글씨를 좀 많이 쓰는 타입인데, 좀 밀리네. 그러면은 빼고 하는 수밖에 없지. 그럼 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인간과 이 환경들, 자연환경이든 인문환경이든,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게 바로 자연환경이고요. 인문환경은 인간이 만든 게 인문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자, 그러면서 나타난 무엇을? 바로 생활 양식을 우리는 문화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표현이 어렵나요? 그럼 쉽게 말해서 생활할 때 나타나는 것들은 다 문화야.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말을 안 하면 불편하잖아. 어느 순간인가 말이라는 언어가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언어도 뭐가 된다? 문화가 된다라는 거고요. 아니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 인간의 생존 본능과 관련되어 있는 옷차림, 식, 음식, 집과 관련된 의식주가 있습니다. 더운 지방 같은 경우는 옷을 얇게 입을 겁니다. 야, 두껍게 입어봐. 상식적으로 털옷 입어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땀띠나. 선생님이 고3 때가 우리나라 최대 폭염이라고 할 정도로 미친 듯이 더울 때였어요. 근데 그래. 내가 수업 시간에 졸았어요, 여러분. 근데 선생님은 딱 이 상태로 이렇게 존 거야. 근데 이런 상태로 졸면은요, 요 배 사이에 공간이 좀 떠. 그때 날씬했거든. 그래서 불편하다? 그래서 이불을, 선생님이 쪼맨한 이불을 이제 만들었어. 엄마한테 만들어. 우리 엄마는 그게 그렇게 쓰이는지 몰랐대요. 이렇게 엉덩이 아플까봐 접어서 엉덩이에 까는 건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접어서 배에다 이렇게 끼고 잔 거야. 어느 날부터 배가 막 미친 듯이 간지러운 거예요. 왜 그러지 하면 장결에 막 그 샤프를 옷 사이에 넣어서 막 긁으면 시원한데 아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배를 까봤더니 땀띠가 났더라고요. 얘들아, 그러니까는 그 여름철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두껍게 옷을 입잖아? 죽어나. 못 살아남어. 그래서 이렇게 이 자연환경에 맞춰서 옷차림 같은 것도 달라지겠죠.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종교라는 게 있어요. 이 종교의 발생도 잘 보게 되면요. 자,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반영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 돼지 자체가 얘들아 잘 상해요. 그러니까 이 가축들 중에서 유달리 너희들 돼지고기 육회는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없죠. 기생충도 많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육포 본 적 있나요? 피디님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을 거야. 왜냐면 쉽게 상하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돼지라는 동물이요. 유목 생활을 할 때 굉장히 불리한 동물이에요. 이유는 다리가 짧고 그 다음에 몸에 털이 거의 없어. 더울 때는 햇빛을 그냥 받아서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가서 죽어요. 추울 때는 또 그 추위를 막아줄 털이 없어서 바로 죽는 거야. 돼지는 되게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돼지는 꼭 진흙탕이 있어야 돼. 근데 건조기후 지역은 진흙탕을 보기가 어렵죠. 가뜩이나 물이 부족한데 무슨 진흙탕이 있어. 그러니까 돼지는 기르기가 너무나 힘든 동물이었던 거야. 그래서 종교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게 나오는 거죠.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삶과 영향을 받아서 종교의 이런 교리가 규범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뭐가 있습니까? 풍습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뭐에 들어간다? 문화의 요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화의 모습은 전 세계가 똑같을까? 아니라는 거죠. 봐봐.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과 그 다음에 크리스토교를 믿는 지역과 불교를 믿는 지역 다 문화의 특징들이 달라요. 그 소리는 문화는 굉장히 어떻다? 다양하다. 다양성을 갖는다. 그 이유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화경관이라는 건 뭘까요? 자, 어떤 사람들이 그 지역에 오래 살면서 그 지역의 모습들을 자기네 문화에 맞춰서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나타나는 모습이 문화경관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권에 속합니다. 자, 절하고 석탑 많죠.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잖아. 자, 미국은 크리스트교 문화권이에요. 자, 도시에 걸어가다 보면은 성당과 교회 굉장히 쉽게 봐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모스크, 이슬람교의 사원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그것을, 이슬람 문화 지역에서는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런 식으로 봐봐. 모스크가 있는 지역과 절이 있는 지역과 자, 성당이 있는 지역 그 모습이 어떨까요? 다르겠죠. 그게 바로 문화경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화가 반영돼서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문화경관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화경관이 비슷한 지역들끼리 묶었어.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문화지역이다라고 불러요. 자, 선생님 때는 문화권이라고 불렀는데 요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문화지역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여러분이 서술형에서 활용할 때는 문화지역이라는 표현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문화지역은 어떻게 된다? 자, 문화 요소들이 있어요. 문화 요소가 뭘까? 좀 전에 했던 거죠? 언어라든지 의식주라든지 종교라든지 풍습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의 생각 같은 거, 사상 같은 거. 이게 어떻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묶은 것을 우리는 문화지역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문화지역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면으로 나타나요. 자, 여기는 다 같은 문화지역이야. 문화 요소가 비슷하게 나타나. 언어라든지 의식주라든지 이렇게. 볼게요. 바로 자기 지역과 바로 옆 지역이. 그러니까는 문화지역은
멀리 떨어져서 나타나기보다는 어떻게 나타난다? 바로 인접된 지역, 근처 지역들이 묶인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문화에서 자꾸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정신적인 것도 문화에 속하나요? 네, 문화에 속해요. 그래서 종교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 다 문화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음 사람이 있으면 문을 딱 잡아주는 에티켓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문화인 거야. 선생님은 제일 화날 때가 뭐냐면 되게 좋은 문화잖아.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여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부 얌체 같은 사람들, 내가 문을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은 자기가 들어오면서 그 문을 바톤 터치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지 하인이야? 쑥 지나가. 이게 한 번 당할 땐 그럴 수 있어. 두 번 당할 때 너무 승질나. 세 번 당할 때 욕이 나와. 네 번째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나가려면 문을 놔요. 내가 못된 건가? 너무 얄미워서. 내가 지 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화나는 얘기 좀 했어요. 이 에티켓 같은 것도 뭐에 속한다? 문화에 속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문화 지역을 어떻게 한다? 구분해 볼 겁니다. 뭐에 따라서? 문화 요소에 따라서. 그래서 문화 요소라는 건 다시 한번 하지만 언어, 의식주, 종교, 풍습 등등등이다. 그게 비슷한 지역끼리 묶어서 우리가 문화 지역을 구분할 것이다. 그러면 쌤과 함께 문화 지역 구분한 걸 조금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그러면 쌤과 함께 계속해서 문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이제 지도와 함께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도와 연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짜잔, 짠. 자, 이렇게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확대했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빔! 최고로 좋은 빔으로 준비했습니다. 피디님께서 이거 제일 좋은 걸 가져오셨대. 짱! 자, 선생님이 지금 뭐라 그럴까? 너무 많이 지금 커피를 먹었더니 약간 구름에 붕 떠 있는 듯한 기분. 그래서 우리 피디님께서 지금 더 힘내라고 자, 여러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화 지역을 크게 10개로 나눌 겁니다. 교과서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을 알게 된다면 교과서에 그냥 접목시킨다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누는 문화 지역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한반도 있죠. 옆에 일본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있습니다. 일본 멀고도 진짜 가까운 나라지. 그래서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아시아의 동쪽이다 라고 해서 동아시아 문화 지역이다 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조금만, 그러니까는 한 비행기로 6시간 정도만 타고 가게 되면 어디를 가게 되냐면 태국, 타이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인도 차이나 반도이다 라고 부르죠. 그랬을 때 태국이라든지 타이라든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쪽을 동남아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 동남아 여행. 그랬을 때 동남아시아 문화 지역이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리적 특징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데 빔이 나를 너무 쏘네.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요. 유럽 사람들이 예전에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 쪽 중국을 갈 때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겠죠. 그럼 방법은 자, 아프리카를 돌아서 오거나 아니면은 수에즈 운하가 뚫리고 나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뭡니까, 여러분? 길목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방팔방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에요. 또는 사방팔방의 침입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동남아시아 문화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인도가 있죠, 여러분. 인도반도, 인도 문화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여행을 갔을 때 위험한 곳이 있어요. 피디님, 어디가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소말리아. 그치? 그 해적들,
흥분하면 안 돼. 오늘 커피 너무 먹었네. 자, 이 소말리, 아프리카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 내전도 있고, 그 다음에 풍토병 같은 거.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이제 창궐하고 있는 에볼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 또 되게 위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그 브라질 쪽이나 그런 데 가면 막 갱들도 되게 많잖아. 그래서 이게 정해진 루트만 다녀야 된다라고 할 정도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위험하다고 잘 인식을 못하고 신비로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냐면 인도예요. 인도 여행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인도는 해가 지면 절대 밤에 나오면 안 돼. 혼자 다녀서도 안 되고요. 정말로 정해진 여행 루트만 뭐 이런 거잖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요. 배낭여행 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추천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 인도 여행은 환상이 되게 많은 곳이다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환상만 많은 거야. 실제로 가면 이상한 게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얘들아 그런 거 나오잖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데 진짜 환상만 생각하고 인도 여행 갔다가 나쁜 일 당해서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인도 제일 위험한 곳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들아 요 인도에서 이제 그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보면 파키스탄이 있어요. 그 옆에 아프가니스탄이지. 요즘에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그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북쪽. 이쪽은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건조 문화 지역이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프리카의 중남부 쪽은요. 아프리카 문화 지역. 마사이족. 우리는 마사이족 하면 뭐가 떠올라요, 피디님? 맞아. 마사이 워킹. 그래서 얘들아, 그 마사이족이 키가 큰 이유가 그들이 걷는 법 때문이래. 근데 우리나라는 아이들 그 키 크는 거에 되게 관심 많잖아. 그래서 그 마사이 워킹과 관련된 신발. 선생님 또 되게 그런 것도 좀. 선생님,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바보지. 성인이 키가 커봤자 얼마나 크다고. 선생님 그런 것도 다 해봤어요, 여러분. 키 크는 거에 제일 좋은 거는 편식 안 하고, 그 다음에 줄넘기 하는 거. 왜? 성장판을 자극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20살 전에 하는 게 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 다음에 뭐 피그미족 같은 키가 작은 민족들, 종족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볼게요, 여러분.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있는 여기 뭡니까? 유럽 문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뉴질랜드가 있죠? 양의 나라. 그래서 여기는 오세아니아 문화 지역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옵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게 되면은 문화 지역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리오 그란데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보통 국경을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산맥이나 큰 하천, 강 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 나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미국이고 남쪽은 멕시코예요. 국경선도 되지만 또 하나 뭐냐면 자, 미국의 문화와 멕시코의 문화 느낌이 딱 어때 벌써?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하이 헬리 이런 느낌이라 멕시코는 판초 이런 느낌이잖아. 아니에요? 이런 판초 산초인가? 뭐야? 나초. 야, 너 센스 짱이 피디님 센스 짱. 나초. 그러니까는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위에를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 지역, 그 남쪽을 라틴 아메리카 문화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자, 북극에 우리가 북극 해가 있죠. 북극 대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러면 남극은요? 남극 대륙은 존재해. 하지만 남극 대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진짜 미친 듯이 춥고 그 다음에 하루에도 12번씩 아니야 24 진짜 100번씩 기상이 변해요. 진짜 해가 떴다가 해 떴구나 하고 딱 나가요. 바로 휘잉 눈보라가 휘몰아쳐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극은 사람이 안 사니까 문화가 뭐가 있겠어? 없어요, 여러분. 펭귄이 살잖아요. 얘들아, 펭귄은 문화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펭귄은 문화가 있지 않고 자, 근데 요 북극해 주변은 자, 여기도 한대 기후야. 1년 내내 겨울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남극보단 좀 덜 추워요.
그래서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그 북극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또 문화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를 북극 문화 지역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이렇게 문화 지역을 구분했고요. 특징들인데, 자, 결론적으로 이 문화 지역이라는 것은 비슷한 문화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언어가 비슷하다거나, 뭐 민족이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종교가 비슷하다거나, 이렇게 비슷한 문화 요소를 갖고 있는 거야. 공통된 문화 요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자, 요, 동남아시아하고 동아시아 문화지역을 구분을 하는데, 이게 진짜, 요 선이 쫙 있으면, 여기까지는 동아시아 문화지역이야. 그 옆에부터 동남아시아 문화지역이야. 그게 막, 딱 선을 딱 넘으면, 난 바로 동남아시아. 딱 선을 넘으면, 난 동아시아. 그러니까 완전히 바로 구분이 돼? 아니에요,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케이크로 이렇게 케이크 자르듯이 딱 구분이 되지 않아. 그는 이제 약간 뭐랄까 동남아시아 문화 지역이었다가 약간 섞이는 데가 나오고 동아시아 문화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 뭐랄까 대체적인 선? 요 정도 선이면 동아시아 문화라고 할 수 있겠다. 요 정도까지면은 뭐 동남아시아 문화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막 칼로 무자르듯이 딱 잘라가 땡강 잘라. 야, 너 동아시아. 너 동남아시아.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칼로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건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PD 이쪽으로 갈까요? 내가 너무 잘리죠? 자, 여러분. 그럼 먼저 유럽 문화 지역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월 달에 그 이케아가 광명에 오픈한다고 해서 난리도 아니잖아. 그 이케아는 유럽의 스웨덴의 유명한 가구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아이케아라고 그래. 근데 그냥 스웨덴 애들은 이케아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선생님 아이케아가 맞아요, 이케아가 맞아요 한다면 이케아가 맞는 거지. 스웨덴 애들이 부르는 대로. 그래서 이케아. 그들이 이렇게 가구,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가구들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냉대 기후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게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도 길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겨울이 길면 어때 얘들아? 낮이 짧지.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거야. 그래서 집을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스스로 다이라고 해. 스스로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그런 뭐 스웨덴이라든지 또는 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있는 뭐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뭐 그다음에 그 우리가 벤츠의 나라, BMW의 나라, 독일 같은 나라가 있는 유럽 문화 지역이 있어요. 자, 이 유럽 문화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의 문화 기반이 있습니다. 바로 뭐다? 크리스트교예요. 자, 크리스트교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야. 그게 크리스트교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방법에 따라서 카톨릭이냐 아니면은 개신교냐 아니면 그리스 정교냐 이렇게 나누죠. 그걸 우리는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크리스트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야? 기도한다, 독생자, 외아들한테. 하나님의 외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기독교예요. 오케이. 그래서 크리스트교에는 뭐가 있다? 개신교, 뭐 카톨릭,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가 있는데 요런 것들을 주로 믿어요. 이게 이들의 문화 기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따요. 마리아, 마리. 오케이. 그 다음에 요셉이 뭐예요? 조셉이야. 요셉이 조셉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잖아. 그걸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조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엇이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가 돼요, 여러분? 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발음의 차이인 거야. 그런 식으로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을 따요. 그게 바로 문화 기반이다라는 거죠. 그걸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쪽 유럽이나 또는 이 크리스트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곳을 봤을 때 그들이 성공하는 영화들 있죠. 그 영화의 모티브라고 해요. 그 영화의 줄거리를 잘 보면 뭐하고 비슷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런 내용이죠. 그 스토리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되게 재밌어 하는 거야. 그 스토리를. 그걸 왜? 그걸 어렸을 때부터 너무 쉽게 익혔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기반이기 때문에. 이러고요. 그 다음에 그 영국에서 18세기 후반에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주변 지역으로 퍼지게 되겠죠. 그렇죠?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래서 일찍부터 산업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잘 사는 무엇이 선진국이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좀 이제 그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19세기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이들이 굉장히 식민지를 많이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앞세워서 식민지를 넓히게 되면서 자, 세계 각지의 이 유럽 문화를 전파시켜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럽 문화가 전파된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앵글로 아메리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가? 라틴 아메리카가 있다라는 거죠. 아하. 그러면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리오그란데 강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앵글로 아메리카일까요? 자, 앵글로 아메리카는 속한 나라가 미국과 캐나다가 있어요. 자, 영국의 민족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앵글로 색슨족이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 미국과 캐나다는 어디가 영국인들이 주로 개척을 했다라고 해서 앵글로 아메리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그 유럽 문화가 여기에 이식되는 거. 유럽 문화가 이쪽에 전파되게 되겠죠. 됐나요? 너희들 뉴욕 아시죠? 뉴욕. 미국의 동부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큰 도시입니다. 뉴욕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 뉴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자, 암스테르담이 어디에? 네덜란드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게 뭐냐면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처음에 개척됐던 거야. 그러다가 영국의 힘이 세지면서 네덜란드를 밀어내고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느 쪽, 이 앵글로 색슨족 또는 이제 북서부, 유럽의 북서부 유럽의 문화가 전파가 된 겁니다. 북서부 유럽이라고 하면 영국이나, 오케이, 또는 뭐 네덜란드나 아니면 프랑스나 이런 쪽이 북서부 유럽에 속해요. 그들의 문화가 전파된 거고요. 따라서 이쪽도 뭡니까, 여러분? 크리스트교를 믿어요. 자, 뭐를 믿는다? 크리스트교를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정도 좀 알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를 사용한다? 영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영국에 의해서 개척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좀 알아주시고요.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뭐냐면은 북서부 유럽에서 주로 믿었던 거는 바로 자, 아까 전에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뭐다?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럼 얘들아, 자, 개신교는 누가? 목사님이 있는 곳이죠. 카톨릭은 자, 신부님이 있는 곳이죠. 자, 그리스 정교는 그리스 정교의 사제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당 간다, 신부님 만난다, 수녀님 만난다 하면 카톨릭이야.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개신교는 목사님 있는 곳. 뭐 장로. 오케이. 이런 거. 이게 바로 개신교이다라는 거죠. 너희들 그 미국 흑백 그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잖아. 자, 미국은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목사들하고의 친분 관계를 굉장히 많이 유지하려고 해요. 왜? 자, 종교의 파고 굉장히 셉니다. 크리스트교가 우세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개신교가 굉장히 우세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의 파워가 되게 센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가 흑인 사회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 그 지역의 목사였고 따라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그 지역 사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목사들의 파워가 되게 센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는 어디에 의해서 자, 남부 유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부 유럽이라면 바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을 말해요. 오케이? 자, 얘네들을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사람들은요. 백인이지만 이제 북서부 유럽의 백인들하고 생김새가 약간 다르죠.
북서부 유럽의 백인들 같은 경우는 금발머리에 파란 눈에 하얀 피부라면 라틴 아메리카의 백인들은 키가 좀 작아요. 머리는 검정색이나 갈색이 되게 많아요. 근데 피부는 약간 구릿빛이야. 백인치고는 황인종보다 더 검은 경우도 있어. 우리가 백인이냐 황인종이냐 흑인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피부색이 아니지. 골격 구조야, 뼈의 구조야. 그래서 라틴족에 의해서 개척됐다라고 해서 라틴 아메리카이다라고 합니다. 자,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혼혈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앵글로 아메리카가 개척이 됐을 때 북서부 유럽에서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이민을 갔어. 가족 단위로. 오케이. 근데 라틴 아메리카는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사람들이 이민을 갔는데 어떻게 갔냐면 남자 혼자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남자 혼자 갔어. 이민 간 애가 다 남자야. 남자끼리 결혼해? 아니죠. 아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얘들아, 대부분은 아니죠. 피디님, 그치? 선생님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여자니까. 그러니까는 남자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원주민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과 백인들이 결혼하게 되면 보통 메스티소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게 되면 물라토. 이런 식으로 해서 혼혈족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뭐가 많다? 혼혈족들이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에 의해서 문화가 이식이 됐다라고 해요. 이거는 식민 지배를 받은 거야. 이거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문화를 그대로 갖다가 무조건 믿게끔, 강제적으로 믿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스파냐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종교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주로 믿는 카톨릭교를 대부분 믿어요.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쓰는 것은 브라질 한 곳이에요. 대부분이 에스파냐어를 쓰고 그 다음에 카톨릭교를 믿는다라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됐나요? 요게 라틴 아메리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세아니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세아니아입니다. 어디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뉴질랜드. 자, 둘 다 어디에 의해서? 영국에 의해서 개척이 됐습니다. 특히 얘들아, 오스트레일리아 있죠. 우리가 호주라고 부르는 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했어요. 영국 사람들이. 가기 싫어해서 처음에 어떻게 개척이 됐는지 아세요? 알아? 아는구나. 그치. 죄인 보내서. 유형 식민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죄수들의 감옥으로 개척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죄수들을 보내. 너네가 이거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을 개척할 때 나가서 개척하면 풀어주고 개척하는 감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죄인들이 그래 자유롭게 살고 싶죠. 그래서 그냥 나가 살면서 이제 개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오스트레일리아 얘들아 예전에 백호주의라고 해가지고 백인이 아니면 이민을 안 받았었어요. 인종차별인데 지금 폐지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좀 남아있어서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가잖아. 아직도 인종차별이 좀 있대. 그때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 니들 조상 죄수들이 아니냐라고. 어디서 인종차별을 하고 진짜 피디님 나 잘렸잖아. 피디님 저 잘렸어요. 네. 어디서 인종차별을 하고 말이야. anyway 영국의 이런 우리가 영국에 의해서 개척이 됐습니다. 그럼 뭐 사용할까요? 영어 사용해요. 그 다음에 당연히 크리스트교 문화권이 될 거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오세아니아 문화지역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원주민의 문화가 잘 남아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이 어보리진인데 어보리진은 거의 사라졌어요. 하지만 뉴질랜드의 원주민이 누굽니까? 마오리족입니다. 이 마오리족의 문화는 잘 남아있습니다. 뉴질랜드 인구의 10%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오리족한테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자치 권한을 뉴질랜드가 줬대요. 그래서 문화를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올레 기가 올레에서 기가 찬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너무 잘 어울려? 나도 내가 하고서도 너무 잘 어울리네. 눈을 이렇게 뜨잖아. 그게 마오리족의 군인, 전사를 표현한 거예요. 왜? 상대방하고 싸울 때 무섭게 하려고. 나와서 한번 해봐. 맞아. 얘들아, 혀도 어떻게?
이렇게 빼잖아. 눈 크게 뜨고. 그게 상대방한테 기싸움 하는 거야. 무섭게. 그래서 요 마오리족의 문화가 잘 남아있죠. 했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이제 그 유럽의 영향을 받은 우리가 요 문화를 좀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하죠. 바로 뭡니까? 자, 건조 문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조 문화 지역은 어떤 책에는 이렇게도 표현돼요. 이슬람 문화 지역. 어떤 책에는요, 아랍 문화 지역. 또는 어떤 책에는 서남 아시아 문화 지역.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하. 자, 건조합니다. 비가 적게 내리겠죠. 나무는 없어요. 농사도 못 지어요. 사막 아니면 풀밭인 초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초원에서 뭐합니까? 자, 풀을 찾아 떠돌아다니면서 가축을 기르는 유목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집들은 뭐예요, 여러분? 텐트 형식의 천막형의 집들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요,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어요. 알라신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단 말이야. 됐나요? 그래서 그 이슬람교를 믿게 되고요. 이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 먹어라 말아라. 돼지고기 못 먹게 하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경전이 뭐야? 불교의 경전은 불경. 자, 크리스트교의 경전은 성경. 이슬람교의 경전은 이경이 아니야, 얘들아. 유치해? 어쩔 수 없어. 애들이 틀릴까봐. 이슬람교의 경전은 쿠란이야. 근데 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무하마드예요. 무하마드가 글자를 몰랐던 문맹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라 신한테 받은 계시를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제자들이 받아 쓴 게 쿠란이야. 그랬을 때 이 무하마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걸 만약에 그 무하마드는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 사람이야, 얘들아. 그러면은 아라비아 반도 출신이니까는 아라비아 반도의 말을 하겠죠. 아라비아 반도의 말이 뭘까? 아랍어야. 아라비아어, 아랍어. 오케이? 그래서 아랍어로 말을 한 거야,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아랍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하지 말라고 해요. 왜일까요? 번역하다 보면 신의 그 뜻이 약간 바뀔 수 있다고. 의미가 약간 이런 거야, 봐봐. 피디님, 제 옷 어때요? 상큼한 노란색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데 번역이 잘못된 거야. 예를 들어서 주혜령 선생님 옷은 상큼한 누런색이다. 느낌이 어때? 다르잖아. 왜 웃어? 나 지금 되게 진지한데. 이슬람교 나 무섭단 말이야. 이것도 편견일 수 있죠, 문화죠? 나 진짜 나 잘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교에 갖고 있는 피디님 그런 총 얘기 같은 거. 그래서 잘 표현할 거예요, 나는. 그래서 번역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퍼지잖아? 그러면 쿠란을 읽어야 되잖아. 아랍어가 같이 퍼져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좀 있고요. 만약에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막에서 물이 나는 곳이 오아시스예요. 그 오아시스에 살면서 오아시스 농업을 해요. 오아시스 농업의 대표적인 작물이 대추야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요거 좀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문화 지역입니다. 자, 사하라 사막 남쪽이야. 중남부 아프리카죠. 이들은 종족 의식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어. 같은 국가여도 네 종족, 우리 종족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 케냐의 루오족과 키쿠유족이 막 미친 듯이 막 싸우잖아. 뭐 수단의 내전 같은 거, 뭐 이런 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쟤네들이 내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섞일 수 없는 종족을 하나의 나라로 묶어놨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종족의식이 굉장히 크고요. 종족의식이 큰 이유가 있습니다. 얘들의 문화를 보게 되면은 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초기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신앙도 어떻습니까? 그 종족이 숭배하는 신을 믿는 원시신앙이야. 자, 원시신앙. 뭐 그 신에 대해서 적어놓은 교리책 같은 거 있어요? 없죠. 뭐 그 다음에 체계적인 조직 있어요? 너희 봐봐. 교회 조직도 있어요. 카톨릭 교회 조직도 있어요. 그쵸? 뭐 신부님, 수녀님하고 신부님도 뭐 주교님, 뭐 이렇게 교황 다 있잖아. 추기경. 얘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그냥 원시 신앙에 주술사 있고 막 맨날 막 그런 거 있잖아. 주술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동물 잡아가지고 막 피 뿌리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신석기 시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채집을 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이래서 먹고 살았잖아.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구역 그다음에 니들 구역 이게 중요해. 우리 구역은 우리 부족만이 사냥을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부족 침략하면 안 돼요. 자, 만약에 먹을 게 없어. 다른 부족 못 가요, 여러분. 그냥 우리 부족 내에서 먹고 끝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지키는 부족의 영역, 우리 부족 이런 생각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족, 종족의식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프리카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뭐였습니까, 여러분? 유럽에 무엇을?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식민지였습니다. 거의 1960년에 대부분이 이제 그 독립을 했는데, 이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런 종족의식 같은 거 알았을까요? 몰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민 지배할 때, 그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벨기에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이 아프리카의 땅을 나눴냐면 그 종족의 그런 구역에 따라 나눈 게 아니라 그냥 지도를 보고 칼 자르듯이 쭉쭉 잘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국경선을 보면 직선인이고 얘들아 국경은 절대로 직선이 나올 수가 없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 근데 직선으로 나오는 이유가 이 유럽 사람들이 하늘에서 보고 지도 보고 이렇게 자른 거야. 잘라서 여기 내 거, 여기 피디님 거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독립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도 문화 지역입니다. 자, 인도 하면요. 인도인들이 주로 믿는 뭐가 있습니까? 힌두교. 힌두교예요. 힌두교가 시작된 곳입니다. 자, 힌두교와 그 다음에 불교의 뭡니까, 여러분? 발상지, 시작점이에요. 됐나요? 근데 지금 인도에서는 불교 거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힌두교는 다신교야. 신들의 종교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선생님이 치킨을 되게 좋아해. 우리 집에 치킨 상자 갖다 놓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은 힌두교의 신이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는 신들의 종교야. 그래서 부처님조차도 힌두교의 한 신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힌두교와 결합한 게 뭡니까? 카스트제라는 우리가 신분제도죠. 자, 인도의 법에 따르면 인도인들 다 평등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생활할 때 아직까지도 카스트제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이 그것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과거에 어디에 영국의 식민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인도의 공용어를 보면 인도는 민족이 되게 많은데 지방마다 막 이렇게 이제 언어가 틀려요. 그랬을 때 힌두어와 함께 그냥 힌두라는 건 인도라는 뜻이야. 힌두어와 함께 공용어가 영어예요. 왜? 과거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문화지역입니다. 자, 동남아시아 문화지역, 뭐 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곳이죠. 자, 이 동남아시아 문화지역, 자, 벼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어요. 그래서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까지 벼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쌀과 관련된 음식들이 되게 많이 발달합니다. 베트남 쌀국수 같은 거 그런 것들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 문화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은 자 교통의 요지야. 배 타고선 중국 갈 때 또는 중국에서 유럽 갈 때 꼭 지나쳐야 되는 곳이죠. 봐봐요. 자 여기 다시 갈게요, 피디님. 자 여기가 동남아시아인데 이 동남아시아에 우리가 바로 옆에 인도 있죠.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 이쪽 갔었죠. 중국을 우리가 이제 쳐들어갈 때 여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식민 지배했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베트남에 이제 지금 호치민시의 옛날 이름이 사이공인데 사이공에 가보면 그 프랑스식 건물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대요. 왜?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중국 옆이니까 중국에 우리가 문화의 영향을 또 받기도 하고요. 됐나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 배 타고서 무역 많이 한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영향을 또 받기도 해요. 그래서 얘들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요, 이슬람교를 믿어요.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이 상자부 불교라는 불교를 믿는데, 자, 어디는
인도네시아는 무엇을? 이슬람교를 믿는다라는 거죠. 너희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 것 같아? 사우디아라비아일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야. 인구가 많잖아. 그래서 의외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문화, 이슬람 문화, 그 다음에 뭐 인도 문화, 중국 문화가 다 나타나요. 자, 인도 문화? 너희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를 믿는데 발리섬 있죠. 거기 힌두교 믿어요. 그래서 그거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문화 지역이죠. 자, 어딥니까?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자, 이들은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글자였던 한자를 다 사용해요. 자, 중국이나 일본 여행 갈 때 말이 안 통하잖아? 그러면 한자로 쓰면 얼추 통해. 왜?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한자를 모르네. 이제는 영어로 해야 돼. 그쵸, 피디님? 그쵸? 일본에 가면 영어 진짜 안 통해요. 난 맥도날드 발음 듣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맥도날드 이렇게 읽고 있어요. 찾는다고. 선생님 거기 또 햄버거 먹었잖아. 초밥 같은 거 안 먹고 그러더니 못 알아들어. 근데 이제 여동생이 일본어를 할 줄 알았는데 여동생이 그때 일본 유학 가 있을 텐데 여동생이 언니 그렇게 말하면 모른다고. 마그노 나르도루 그랬더니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마그노 나르도루. 그래서 다 알아듣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그 중국의 공자가 만든 게 있죠, 여러분. 유교. 유교는 나라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시 여기는데 요 유교 문화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불교. 그래서 얘들아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자 탑 있죠, 여러분. 탑이 나타나요. 탑. 그 다음에 불교의 사원인 절찾기도 되게 쉽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젓가락 사용하고요. 뭐 요런 것들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이제 더운 여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더운 여름에만 벼농사를 짓는 거죠. 됐나요? 크게 어렵지 않죠. 이제 북극 문화 지역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북극 문화 지역입니다. 1년 내내 겨울이에요. 농사는 못 짓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무언가를 줬어요. 뭐를 줬을까요? 술록. 자, 여러분 술록 다 알아요. 루돌프. 그래서 루돌프를 유목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기르면서 먹고 살고요. 아니면 바다에서 고래 잡아먹고 살고 막 이래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는 집의 재료는 집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걸로 지어야 되죠. 얘들아 생각을 해봐. 나무가 안 자라. 뭐로 지어야 될까? 얼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얼음집인 이글루 같은 것을 짓게 됩니다. 의외로 이글루가 집 안이 굉장히 따뜻해요. 왜? 차가운 공기를 다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글루 여러분들이 그거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이 되게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 북극 우리가 문화권에 속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알래스카예요. 알래스카. 자, 원래 러시아의 땅이었어요. 여기 러시아 바로 옆이니까. 러시아의 땅이었다가 러시아가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720만 불에 미국한테 팔았어요. 그때 막 미국에서 의원들이 이런 쓰레기 땅을 돈 주고 샀다가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빵 터졌죠. 석유나고요. 여기가 항공교통, 비행기의 요지예요.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비행기들이 어느 쪽 아메리카 대륙을 갈 때 가장 빠른 길이 여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무엇을? 돈을 받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갈 때, 일본에서 미국 갈 때, 중국에서 미국 갈 때 다 여기 거쳐요. 그때마다 기름 넣죠. 비행기 우리가 공항 이용하는 이용세 내죠. 그냥 얘들아 춥기만 춥지 뭐랄까 뭐냐면 다 돈인 땅인 거야. 다. 그래서 우리가 북극 문화권까지, 그러니까 북극 문화 지역까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셨죠? 그러면 쌤과 함께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자, 얘들아, 쌤과 함께 활명수 코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공부한 게 많아.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라면 이 활명수 코너를 통해서 쑥 내려온다라는 거죠. 자, 먼저 간단하게 사진 자료 하나 볼 건데요. 이 멕시코에 가보면은 과달루페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은 백인이죠. 그러면은 자, 카톨릭교가 유럽에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갈 때 성모상도 백인의 모습으로 넘어갔을 거야. 근데 멕시코 사람들은요, 자, 성모 마리아는 받아들였지만, 자,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마리아만 받아들이고 그 외모는 자기네 원래 피부색 그대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의 선택적 수용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진정한 활명수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답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빈칸 채우기를 할 겁니다. 먼저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써보래요. 얘들아, 문화의 의미가 뭐였지? 문화라는 것은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생활 양식. 핵심 표현은 상호작용과 생활 양식이란 말이야. 그것을 문장형으로 만들면 되죠. 짜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잘 쓰기 어려우면은 핵심 표현인 상호작용과 생활 양식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문장형으로 완성하시면 되죠.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언어라든지 종교라든지 의식주라든지 풍습 등의 생활 양식을 뭐라고 한다? 문화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복습할 때는 이것을 한번 쭉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 비슷하게만 쓰면 돼요. 자, 문화지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문화지역이라는 것은 그 문화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범위를 문화지역이라고 하잖아. 그대로 쓰면 되죠. 무엇입니까? 언어, 민족, 종교 등이 공통적으로 분포하는 공간 범위를 문화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문화와 또는 자, 문화 경관이 공통적이 아니면 비슷하게 나타나는 지역을 우리는 문화지역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됐나요? 자, 빈칸 채우기를 한다면 공통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또는 설명을 쭉 해놓고 문화지역을 비우겠죠. 얘들아, 이 서술형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핵심 표현을 쓰는 거다. 소설 짓거나 시 짓는 거 아니에요? 자, 건조 문화지역에 공통된 문화 요소 뭐가 있습니까? 건조 문화지역, 이슬람 문화지역이다 라고도 합니다. 유목생활 하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 유목생활 때문에 사람들의 지배 형태는 천막 형태인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자, 건조기후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벽이 좀 두껍고 창문이 작고 지붕이 평평한 집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이슬람교를 믿고 이슬람교를 믿다 보니까 아랍어를 사용한단 말이야. 자, 그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아랍어 사용 유목, 이슬람교 건조기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에서는, 물이 나는 오아시스에서는 오아시스 농업을 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핵심이 이렇게 서술형이 나오면요. 자, 조건을 따져야 돼요. 2가지 이상을 쓰시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쓰면 점수를 반밖에 못 받아요. 2개를 다 써야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동아시아 문화지역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죠.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야. 자, 여기도 2가지 이상을 쓰래요. 한자, 유교, 불교, 젓가락 사용, 그 다음에 변홍사 지어요. 자, 그래서 무엇이다? 유교, 불교, 한자, 젓가락 사용, 변홍사. 그래서 2가지 조건을 채워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뭔가 매칭기 쑥 내려가죠, 여러분? 안 내려갔나요? 그러면은 또 먹고 얘들아 그냥 먹어! 먹는 걸로 밀어내는 거야. 자,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자, 얘들아,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뭐를 배웠죠?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배웠죠. 문화는 그냥 쉽게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들의 생활 모습.
우리의 생활 양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또는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바로 문화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쉽게 말해서 생활 모습이다. 생활 무엇이다? 양식이다라는 거 요거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문화라는 건 당연히 자연환경이 다르고 인문환경이 다르니까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문화가 어떤 지역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문화 경관이다 라고 하죠. 경관, 문화의 모습. 오케이. 그러면 이 문화 경관이 비슷한 곳들을, 그러니까 비슷한 문화 요소, 공통적인 문화 요소가 나타나는 곳들을 우리가 묶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문화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문화 지역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문화지역. 동아시아 문화지역. 미안해요. 힘이 좋아서 부러졌네. 미안해요. 피디님. 우리 같이 청소해요.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지역.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날까요?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대표적으로 여기 속하는데 동아시아 문화지역에 속하면 한자 쓰고 불교 문화 나타나고 유교 문화 나타나고 젓가락 사용하고 벼농사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도 잘 나오는 게 뭔가요? 건조 문화지역. 자, 어느 책에는 이슬람 문화지역, 어느 책에는 아랍 문화지역, 어느 책에는 서남아시아 문화지역이다라고 하는데, 자, 요 건조 문화지역 같은 경우는 자, 초원들이 좀 있었어요. 사막 아니면 초원이란 말이야. 따라서 유목생활 주로 했죠. 그 다음에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됐나요? 이슬람교에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해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오케이? 이게 바로 무엇이다? 건조 문화지역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게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지역, 라틴 아메리카 문화지역 정도까지. 자,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지역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북서부 유럽에 의해서 개척이 됐어요. 영어 사용하죠?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중에서 개신교를 주로 믿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 문화지역은 라틴족인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에 의해서 개척됐어요. 자, 얘네들은요, 여러분, 당연히 자, 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어를 써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어를 쓰고요. 포르투갈어를 쓰고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톨릭교 국가예요. 카톨릭교를 주로 믿어요.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자, 남자 혼자 이민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혼혈족들이 많다라는 거 요거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무리다라는 거죠. 자, 확실하게 마무리됐나요? 자, 이렇게 선생님 이번 시간 빠르게 끝낼게요, 피디님. 자, 그러면 선생님 물러가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